내일까지 영서 지역에 20에서 60mm의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대 200mm가 예상돼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를 낸 상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실화와 과실치상 혐의 모두 법정 최고형이 적용됐습니다. 민간 산업단지 인근 농업용 저수지 수질 검사 결과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공단의 폐수 무단 배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0대 강원도의회 1년 성과를 점검해봤습니다. 강원도의회 활동은 활발해졌지만 집행부의 감시 역할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평창을 비롯한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원주를 비롯한 영서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실수로 불을 낸 상인에게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는데요. 피해 상인들은 이 상인과 원주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상인 49살 손모 씨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손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화 혐의 1,500만 원, 과실치상 혐의 500만 원, 두 혐의 모두 법정 최고형을 적용해 합산한 겁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재판부가 손 씨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지만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고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번 화재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음에도 형벌이 가벼워 국민 법감정과 어긋난다며 1심 재판부로서는 이례적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화재 피해상인 20여 명은 실수로 불을 낸 손 씨는 물론 소방도로 내 노점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 진압 차량이 제때 진입하지 못했다며 원주시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오염과 관련해 민간 산업단지에서 폐수를 배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원주시가 인근 농수로와 저수지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배출 의혹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자칭 산업단지라고 이름 붙인 원주의 한 공장 밀집 지역입니다. 공장들과 연결된 오수 우수관들이 농수로와 만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배출한 물이 인근의 농업용 저수지를 오염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 원주시가 지난달 이곳 농수로와 인근 저수지 등 두 곳에서 물을 떠 수질 검사를 의뢰했는데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수로의 경우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가 600ppm, 총 유기탄소량인 TOC는 757ppm으로 조사됐고 이는 폐수 배출 시설 방류수 기준과 비교해 10배 이상 초과한 수치입니다. 저수지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COD가 16.6ppm, TOC가 15.4ppm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온 호수환경 기준의 2배 이상 높습니다. 원주시는 공단에서 폐수가 무단 배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장마다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 폐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추가 의뢰했습니다. COD랑 TOC라는 데이터가 호소 환경 기준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높이는 원인 물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추적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농업용 저수지에 있던 오염된 물을 원주시가 별다른 의심 없이 방류하면서 사실 확인 절차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농업용 수다가 좀 담수를 시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워낙 정확한 이 시료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담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배출 시설 없이 물을 쓰는 등 입주 공장들의 위법 사항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 수질 검사 결과가 더해지면서
사설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어제 오후 횡성군 반곡 저수지에서 실종된 71세 택시 운전자 이모 씨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진행됐지만 여전히 이 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50분쯤 혼자 낚시를 나갔던 이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 이후 경찰이 60여 명 인력을 투입해 이틀 동안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 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날이 어두워지고 비까지 내리면서 수색을 중단했고 내일 날이 밝으면 수색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3곳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가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 평창 슬라이딩 센터 등 3곳의 경기장에 대한 정부 지원금으로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당초 강원도는 이 경기장 운영비로 28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경기장에 대한 정부 지원금 규모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선 7기 들어 강원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 의석의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1년 동안 의정 활동은 활발해졌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지난 1년 도의원 발의 조례안은 78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98%, 10대 강원도의회 성적표입니다. 9대 도의회에 비해 조례안 발의 건수는 4배, 출석률도 더 좋아졌습니다. 산불 피해 특위, 저출생 고령화 특위,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 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과거에 좀 잘못된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하고 이러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는데 평가를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도민들이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부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특위가 7개나 있었지만 정작 건의안은 2건밖에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발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1인 발의나 대표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도 11명이나 됐습니다. 전체 발의 조례안 중 원안 가결 85%, 수정안 가결 14%로 부결이 1%도 안 돼 집행부인 강원도정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 도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인데 지난 1년간 도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도의회가 통과시킨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남북 공동개최 동의안은 결국 정부에서 제동이 걸려 사업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춘천 세계 불꽃대회와 육아 기본수당을 처리하는 모습에서도 도정과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 도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민선 7기 강원도의회 1년.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남은 3년, 부정적인 평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도내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감염자가 잇따라 숨지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12명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감염자가 발생해 춘천과 평창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3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감염자와 사망자가 느는 건 진드기가 서식하기 좋은 장소가 많은 데다 고령 인구의 비율도 높아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정보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제8회 강원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 오늘 강원 교육과학정보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교사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아래 한글과 한글 파워포인트 등의 정보 경진대회 부문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e스포츠 대회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축제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로봇 댄스 공연과 3D, VR 체험 행사가 함께 열렸으며 이번 대회 수상자는 오는 9월 전국 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도내 유일의 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재지정에 유감을 표하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강원도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다른 시도 교육청과 달리 사회 통합기 전형 기준을 완화했다며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사고 문제는 교육 공공성과 교육권에 관한 문제라며 자사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강원 도내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 도내 취업자는 83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2천 명이 증가했고 고용률도 63.8%로 높아졌습니다. 실업자는 2만 9천 명으로 3.4%의 실업률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취업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진 건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